합시다. 네. 오늘 이거를 다 풀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해보고요. 제가 너무 힘들다 싶으면 네, 중간에 멈추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주사를 맞아서 몸 상태가 막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백신이요? 응? 백신 이제 다 맞았어. 2차까지 다 맞았는데 몸이 안 좋아. 두 번째 게 좀 세. 그래서 자, 우선 굳이 2페이지 24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보시면 길이가 12, 이건 끈을 두 도막으로 잘라서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정사각형을 만들려고 한다. 저 정사각형의 넓이의 비가 지금 1대2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정사각형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를 x라고 두는 겁니다. 네. 당연히 정삼각형이니까 둘레는 3x가 될 거고. 자, 그러면은 얘 둘레는 12 빼기 3x가 될 거고. 네. 그럼 얘 한 변의 길이는 3으로 나누니까 4-x가 될 거고. 네. 자, 이렇게 이제 정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2학년 2학기 때 배우셨던 걸 좀 생각하시면 닮음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정삼각형이니까 닮았잖아요? 네. 자, 그랬으면은 지금 얘 넓이 b는 식을 이렇게 써도 돼요. 길이 b로 써도 되거든요. 4-x 대 x는 지금 1대 루트 2. 길이 b로 생각하면 넓이 b를 길이 b를 제곱한 게 넓이 b니까 이렇게 하면 얘가 길이 b라는 걸 아니까 이렇게 식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아예 얘를 제곱을 해버리면 되죠. 길이를 제곱하면 넓이 b니까 얘 제곱해서 1대2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편한 대로 쓰시면 되는데 이게 조금 더 낫죠. 네. 자, 그래서 얘를 내한끼리 곱하고 외한끼리 곱하면 되는 겁니다. b가 어차피 그러면은 얘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이게 x제곱, 그래서 2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32는 x제곱 넘겨주면 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32는 0.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인수분해가 되나요? 인수분해가 안 되죠? 네. 그러면은 근해 공식에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산은 안 할게요. 네. 그렇게 많으니까. 자, 그래서 근해 공식에 대입하면 x의 값이 8 플러스 마이너스 4루트 2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근데 8 더하기 4루트 2면 12cm가 넘어가니까 8 플러스 4루트 2는 답이 될 수가 없죠? 답은 8 마이너스 4루트 2. 자, 근해 공식 대입하거나 그런 것들은 그냥 바로바로 좀 쓸게요. 네. 자, 그래서 24번의 답은 8 마이너스 4루트 2. 자, 다음. 그 다음에 93페이지 2번.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나와 있는 거는 fx의 두 분의 합 알려줬네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4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지금 3이에요. 네. 자, 요거를 알고 있어요. 근데 2차 방정식 얘 두 분의 합과 곱을 차례대로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얘도 합을 구하고 지금 곱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자, 여기에서는 x의 값이 지금 알파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기서는 얘가 x의 값인 거거든요. 유식에서.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알파가 될 수도 있고 베타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어차피 유식에서는 값이 알파 베타니까. 쟤는 지금 두 분의 합이랑 곱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거고.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생각하시면 지금 2x 플러스 1을 근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서 정리를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자, 요거에 맞춰서 얘를 변형을 시킬 건데, 지금 얘를 넘기면 알파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쓰면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지금 x의 값을 얘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x의 값이 x는으로 바꿔보니까 지금 하나가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가 있었던 거야. 그러면 다른 하나는 베타라고 쓰면 똑같이 하겠죠. 그럼 다른 하나의 x의 값은 베타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가 있었던 거죠. 네, 우리가 필요한 건 합이랑 곱이 필요하니까 얘네 두 개를 더하면 합이 되는 거고 얘네 두 개를 곱하면 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 개를 더해 주시면 얘랑 얘랑 더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쓰게 되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니까 2분의 2가 돼서 합이 1이라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거고, 두 개를 곱하면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2분의 베타 마이너스 1이니까 4분의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아니다. 정리하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 자, 이렇게 써야 되네요. 자, 그래서 4분의 곱이 3이고 얘가 합부 반대니까 마이너스 4고 여기가 지금 1이어서 두 분의 곱은 0이 나와요. 그래서 합은 1이고 곱은 0이고, 자,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겁니다. 자, 이게 2번을 계산하는 방법. 자, 그래서 x를 사용할 수 있게 변형을 시켜줘야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 3번이요. 3번에 나와 있는 거는, 근데 그 전에 하기 전에 이번에 정기평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볼 거냐면 2차 방정식부터 2차 함수까지만 볼 거야. 앞에 있는 인수분해나 그 부분은 안 볼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부터요? 네, 2차 방정식부터 끝까지. 네, 이렇게 시험범위로 볼 거예요. 생각나는 김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나와 있는 것도 두 분의 모양을, 이거의 두 분이 모두 양수일 때, 그랬을 때 얘의 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선 두 분의 합을 구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얘를 가지고 두 분의 합을 구하면 마이너스 a분의 b. 자, 두 분의 곱은 a분의 c일 텐데 방금 두 분이 양수니까 더해도 양수고 곱해도 양수죠. 네,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두 분이 양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보니까 지금 a분의 b는 음수여야 되고요, a분의 c가 양수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부호를 결정을 해볼게요. a, b, c가 있는데 부호가 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a가 양수야. 그러면 자동적으로 음수가 돼야 되니까 b는 음수여야 돼. 그리고 a분의 c는 양수여야 되니까 a가 양수면 c도 양수여야지만 지금 여기 있는 부등호가 맞는 거죠.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a가 음수면 b가 양수여야 되고 c가 음수면 지금 여기 있는 부등호가 맞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여기까지는 이해할까요? 네,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저는 위에 거를 먼저 생각을 할 겁니다. 어차피 얘나 해봤자 답은 똑같이 나올 거예요. 이따가. 자, 우선 얘도 그럼 식을 봤을 때 두 분의 합을 쓸 수 있겠죠?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b분의 c가 될 거고요. 네, 두 분의 곱은 b분의 a가 됐어요. 식이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일부러 구분하려고 한글로 쓰는 거예요. 네, 똑같은 두 분의 합인데.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냈을 때 거기에서 얘를 보면은 b분의 c잖아요. 네. 자, 얘는 a분의 b고, 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다는 걸 생각해 주시면 저기 있는 부호를 이제 생각하셔야죠. b랑 c를 보니까 부호가 서로 달라요?
네. 그래서 얘랑 B분의 C를 하면 무조건 음수인데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얘 양수야 지금. 네. 이거 이해돼요? 저거 보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A랑 B도 부호가 다르죠? 그럼 얘는 음수예요. 자, 이렇게.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게 더한 게 양수고 곱하면 음수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더해서 양수가 될 수 있는 거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3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으면 양수가 큰 수란 얘기야. 그러니까 더하니까 양수가 됐다는 얘기지. 네. 그러니까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요걸 생각하시면 2번인 양의 근이 음수의 근보다 절대값이 크다. 네. 이 말이 큰 수가 양수란 얘기거든요. 네. 양의 근의 음의 근보다 절대값이 크다고 얘기할게. 네. 자, 그래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2번이 답이 된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줄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이제 슬슬 어려운 걸로 가죠. 다음 페이지에는 8번. 8번으로 가겠습니다. 8번에 나와 있는 것도, 네, 지금 나와 있는 게 보면, 한 근과 다른 근의 역수의 합은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하려면, 역수의 합을 하래요? 두 근이 2차 방정식. 뭐 있는 거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얘가 한 근이고, 알파고, 얘가 베타라고 생각하면, 다른 근의 역수를 하면 베타분의 1을 얘기하는 거일 거고, 네. 그거를 더한 게 얘 근이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요 새로운 식을 만들 때 두 근은 얘가 지금 알파라고 했을 때 베타의 역수니까 하나는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1이 하나의 근이 되는 거고, 근데 반대로 얘가 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럼 얘가 역수를 했어야 되는 거죠. 반대로 여기가 베타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알파라고 생각하면, 그러면은 하나의 다른 근은 베타 플러스 알파분의 1. 자, 이게 새로운 식의 두 근이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주시고, 거기에서 그러면 얘 새로운 식의 합이랑 곱을 구해야 되겠네요. 합이랑 곱. 그러니까 두 근을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얘네 두 개 더하면 합이고, 두 개를 곱하면 곱이겠죠. 이렇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통분도 해야 돼요. 알파 베타분의 이렇게. 네, 자, 뭐 이런 식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얘는 전개를 해야 되네요. 알파 베타의 1 알파 베타분의 1에 플러스 2. 네, 자, 이렇게 전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분의 합이랑 곱을 이렇게 바꿔놨는데, 우리는 이 식의 두 분의 합이랑 곱을 사용할 수 있죠.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고 두 분의 곱이 b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쪽에다 쓸까요? 그럼 여기에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a, 그리고 얘는 b분의 마이너스 a. 자,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을 거고, 얘는 b분의 1 플러스 2. 자, 우선은 곱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썼는데, 그게 2차 방정식을 보면 처음 2차 방정식과 똑같아야 돼요. 아, 이렇게 썼더니 똑같대. 자, 문제를 이제 하나씩 하는 거죠. 합이랑 곱을 있어서 제가 식을 쓸 건데, 지금 나와 있는 얘가 다시 얘랑 똑같고 다시 얘랑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분의 A가 마이너스 A랑 똑같대요. 자,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B분의 A가 0이네? 이렇게 하면 계산이 되는 거야? 나타내고 있는 게 보자. 두분의 곱도 맞고 두분의 합도 맞고. 그런데 얘가 마이너스 A가 아니구나. 식을 좀 제대로 썼어야 됐었네. 마이너스 A가 아니네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네요. 식을 만들어서 생각을 할게요. 네, 써있는 게 틀린 거는 아닌데, 네, 식을 만들어서 생각을 해주시면은, 자, x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두분의 합.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두분의 곱. 얘랑 지금 근데 그러면 똑같지 않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5 똑같은 것 같은데? 자, 그래서 a 플러스 b분의 a가 a고 맞는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된 거지? 플러스 2가 자, 뭐 이렇게 이제 같다라고 놓고 계산을 해준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통분을 해야지 뭐가 좀 쉽게 보이나? b를 곱하면 그러면은 ab 플러스 지금 b를 곱하면 a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b가 넘어가니까 맞겠네. 그냥 계산해도 어차피 없어지는 거였네. b분의 a가 0이니까 얘 b를 곱하면 a가 0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네요. 네. 잘못 계산한 줄 알았는데 맞게 계산했구나. 네. 자, 이렇게 나오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타낸 것도 b를 다 곱하면 b제곱 플러스 1 플러스 2b가 0이 돼서 b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1은 0이니까 인수분해하면 b 플러스 1의 제곱이 돼서 b가 마이너스 1 중분이 나오게 됩니다. 네. 계산을 잘못한 줄 알았어요. 잘못했죠? 처음 식이랑 같다 그랬죠? 얘가 b라고 썼어야 되는 거였네. 네. 식을 잘못 썼네요. 그럼 얘랑 없애면 b분의 1이 마이너스 2가 돼서 역수하니까 b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와야 되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거. 차근차근히 좀 계산을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다 좀 복잡한 부분이 많아서 순서에 맞춰서 좀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9번. 9번에 나와 있는 거는 뭐 방금 했던 거랑 뭐 비슷한데 조금 다른 거죠. 자, 얘도 두분의 합 구해야 되겠네요. 네, 위에 있는 식의 두분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당연히 두분의 곱은 a분의 c. 네, 써주시면 되는데, 자, 이번에는 얘 두분으로 하는 식이 얘라 그랬죠? 네, 두분으로 하는 2차 방식이 얘가 되기 위한 조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또 쟤를 가지고 합이라고 쓰고, 그러면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이겠죠? 곱이라고 쓰고, 네, 그러면은 알파 베타분의 1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될 거야. 얘는 또 통분해야죠? 네, 그러면은 알파 베타분의 베타가 될 거고, 근데 얘 사용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나누기 알파 베타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좀 편하겠죠. 분수니까. 자, 그래서 마이너스 AB 역수하면 CA, 그래서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C분의 B. 자, 이게 합이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두 분의 곱은 얘 역수한 거겠죠? 그러니까 바로 쓸게요. C분의 A가 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 이렇게 됐죠. 그랬는데 문제에서 얘기한 게 이거 계산한 게 얘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얘 가지고 다시 두 분의 합 곱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 다른 색깔로 써보면 얘랑 뭐가 같은 거예요? A분의 마이너스 B랑 같은 거죠. 자, 이렇게가 같아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두 분의 곱도 A분의 C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두 분의 곱은 네, 약분을 해주면은, 근데 이렇게 하면 뭐 똑같은 거 아니야? 네. 자, 뭐 얘 정리한 게 A제곱은 C제곱 이렇게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정리한 건 이렇게 약분이 되고 부호도 바뀌고, 그러니까 A는 C고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이게 답이야? 그러네. 이게 답이네. 얘가 답이야. 어차피 얘도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죠? 네. A의 제곱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나타낼 수 있는 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얘가 양수일 수도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A가 플러스 C 하나랑 A가 마이너스 C 하나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A가 C랑 같다 그랬으니까 얘가 탈락이 된 거야. 그래서 A랑 C랑 같다가 문자로 표현하니까 좀 너무 어렵죠. 다음 10번이요. 10번은 얘도 뭐 구하고 시작해야죠. 네, 두 분의 합은 4고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8이고, 네, 이거는 뭐 무조건 써놓고 시작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A, 절대값 B를 두 분으로 하는 x제곱의 수가 1인 2차 방정식 절대값을 또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 합을 구하시려면 이렇게 더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곱을 구하시려면 어차피 합쳐둔 거랑 똑같거든요. 네, 양수끼리 어차피 곱한 거기 때문에 절대값 한 거랑 뭐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 상태에서는 뭘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를 제곱을 하는 식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제곱하니까 어떻게 되겠냐. 네,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주셔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식을 변형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깁니다. 네. 자, 그래서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는 뭘 확인해야 되는 거냐면, 얘 제곱을 하면 당연히 절대값 A를 제곱을 하겠죠? 근데 원래 양수잖아요? 네, 제곱해봤자 얘는 이렇게 붙을 테니까 똑같은 거야. 절대값을 없애도 되죠. 네, 뭐 어떤 숫자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자, 얘도 당연히 얘 제곱하면 절대값 없애도 되거든요. 네. 얘랑 곱하고 곱하기 2를 한 거니까 플러스 2. 얘는 그래도 아직 제곱은 아니니까 네, 절대값을 남겨놓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거기에서 다시 요거 쓰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요거 사용해야 돼요. 이 상태에서 사용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얘 식의 변형식이 있었잖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라고 얘를 바꿔서 그냥 써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제 대입할 수 있는 게 이제 보이겠죠.
그럼 대입하는 게 얘가 마이너스 8의 제곱이니까 64. 얘는 아니다. 4의 반대로 썼구나. 4의 제곱이니까 16이고 마이너스 8을 곱하니까 16이고 얘도 마이너스 8 집어넣으면 8이니까 16이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48. 자, 이게 48이라는 게 알아요? 그러면 얘가 48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제곱을 없애면서 뿔만 루트를 붙이겠죠. 네. 자, 그러니까 합이 뭐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4루트 3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근데 절대값에서 더한 거잖아. 마이너스 4루트 3은 될 수가 없겠죠. 네, 절대값에서 더한 거니까. 자, 그래서 뿔만 4루트 3이었는데 그냥 4루트 3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네, 간단하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8. 네, 그럼 8이 되죠. 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식은 x제곱, 그 다음에 얘 부호 반대로 쓰는 거였으니까 4루트 3의 x, 얘는 그대로 쓰는 거니까 8.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분의 합이랑 곱을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곱이 문제가 아니었고 합을 어떻게 바꿔서 쓰냐. 네, 그게 문제였어요. 다음 11번. 자, 11번은 얘는 절대값이 3대 2예요. 그러니까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을 텐데 그거를 절대값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3대 2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자, 얘도 두 분의 합 곱은 생각을 할 거죠. 네. 자, 그래서 두 분의 합은 n분의 3m-5에 뭐 바꿔서 그냥 쓸게요. 네, 마이너스 3m 플러스 5라고. 자,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n분의 24.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요게 써있네. n값이 무조건 양수래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가 양수네. 그러니까 두 분을 곱한 게 지금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부호가? 음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것도 이해하세요? 네. 0보다 작아야 되네. 자, 여기서 포인트가 생겼네요. 곱했을 때 그 값이 음수가 된다는 얘기는 알파랑 베타가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거를 생각해 보면은 뭐 미지수로 좀 정해볼까요? 알파랑 베타는 뭐 3a 대 2a 뭐 이런 식으로, 부호가 다르다 그랬죠? 하나가 3a면 알파가 3a면 다른 하나 베타는 부호가 반대인 마이너스 2a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그래야지 부호가 다르겠죠? 자, 이렇게 알려준 건 절대값에 비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신다고 확인을 해주시면 얘도 근이니까 두 분의 합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얘랑 더하면 제가 그거를 그냥 a라고 쓸 수 있을 거고, 얘랑 곱하면 그게 이제 얘랑 같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n분의 24가 지금 마이너스 6a 제곱? 네.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을 거고. 두 개서, 그래서 합이랑 곱을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바꿔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꿔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뭘 확인할 수 있을까?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뭐 다른 방법이 없네요. 문자를 하나로 통일을 해야 되는데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요 식을 a를 얘로 그냥 바꿔서 써야 되는 수밖에 없네. 네. 다른 방법은 생각하시면 그냥 요 자리에다가
n분의 마이너스 3의 플러스 5를 그냥 대입하셔야 돼요. 네. 요식에. 그러면 문자가 m으로 통일이 되거든요. 네. 자, 그래서 m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식을 새로 쓰면 마이너스 n분의 24는 마이너스 6에 n분의 마이너스 3의 플러스 5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식이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전개를 해야 되겠어요. 자, 전개를 하면 부호는 우선 바꿔서 놔놓고 6도 그냥 이렇게 약분을 할게요. 네, 자, 이렇게 약분을 해버리고 그러면 n분의 4는 m제곱분의 전개하니까 뭐냐 9m제곱 2개 곱하고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30m 플러스 25. 네, 자, 이렇게 돼요. 대각선으로 곱해야 되나요? 이렇게 곱하면 4m제곱.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곱하면 세제곱이 나오는데 제곱 플러스 25m. 아,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네, 세제곱이 나오니까 안 되죠. m을 하나 약분을 해야 되네요. 네. 이거 내가 왜 먼저 곱했지? 자, 그래서 얘를 곱하면 4m은 9m제곱 마이너스 30m 플러스 25. 넘기니까 9m제곱 마이너스 34m 플러스 25는 0.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서 인수분해가 되나? 보자. 인수분해가 되네. 자, 인수분해가 되네요. 자, m이랑 마이너스 1이랑 9랑 25를 하면 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25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하니까 네, 마이너스 34가 나와요. 그래서 n값이 하나는 1이고 n값이 하나는 9분의 25.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자, 이게 11번 푸는 방식. 다음 32분이에요. 여기 몇 문제 풀었지? 자, 32분 동안 지금 몇 문제 풀었죠? 7문제? 7문제 풀었어요? 오늘은 진도를 못 나가겠다? 자, 요 스피드면은. 네. 자, 지금 나와 있는 거, 얘는 켤레근 생각하는 거죠. 한 근이 3 플러스 루트 2면 다른 한 근은 3 마이너스 루트 2.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a고 두 분의 곱이 b잖아요. 네, 두 분의 합은 6이고 두 분의 곱은 얘 제곱하면 9, 얘 제곱하면 2니까 7. 네,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켤레근을 사용하시면.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6이 되고 b가 7이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6은요. 이렇게 됐는데 인수분해 안 되죠. 근해 공식 넣어야 되는 거야. 바로 쓸게요, 얘도. 근해 공식 넣으니까 2분의 마이너스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3. 얘는 유중에서 그래도 좀 쉬웠던 문제입니다. 캘리그를 이용하는 거라서. 자, 그래서 95페이지도 끝났고요. 다음 96페이지. 이 문제는 13번은 좀 너무하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다 하나하나씩 언제 계산해? 시험에 나오면 이걸 어느 세월에 계산해? 자, 나와 있는 거를. 자, 지금 13번에 보면은 자, 두 실근이 있대요. 네. 근데 소수점 자리에서 반올림 하니까 5랑 3이 나왔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근은 하나는 5점 몇이었다는 얘기고 다른 하나는 3점 몇?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반올림이라고 얘기한 거는 뭐 예를 들어 3이 되려면 2.5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3.5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그거랑 같아야 되고, 그러니까 범위가 이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좀 생기겠죠. 자, 그래서 소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했더니 5랑 3이 되었다 그랬을 때 A, B 값을 모두 구하시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자, 제일 처음에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거는 두 근을, 네, 범위를 어떻게 정할 거냐, 네,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 근은 아까 얘기한 대로 5가 되려면 4.5보다 커야 되고 5.5보다 작아야 된다고 범위를 정해 주셔야 되고, 베타 한 근은, 네, 3이 되려면 2.5보다 커야 되고 3.5보다 작아야 되는 수예요. 그 수만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보시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얘 가지고 또 두 근의 합이랑 곱을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고 두 근의 곱이 B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주신다면, 부등식을 이걸 배운 적이 없어서 이 설명을 이제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부등식의 범위가 이렇게 똑같게 나와 있다면요, 두 근의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은 요 범위랑 요 범위를 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값은 무조건 얘랑 얘랑 얘 지금 알파고 베타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의 범위를 구하고 싶으면, 그럼 제일 작은 수 더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사이에는 뭔지 모르지만 무조건 제일 작은 것끼리 더했기 때문에 맨 끝에는 7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 큰 수가 얘였으니까 얘를 같이 더해주면은 그러면은 9가 돼야 된다는 범위를 구할 수가 있다. 곱하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곱을 구하고 싶으면 제일 작은 수끼리 곱한 게 제일 끝에 제일 작을 거고, 제일 큰 수끼리 곱한 게 제일 클 거란 얘기예요. 곱하기도.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아셔야지 뭐 범위를 정하든가 말든가 해서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아직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기가 좀 너무 어려운 거고요. 자, 두 근의 곱은 4.5 곱하기 2.5 하래요. 이건 그냥 보고 쓸게요. 두 개 곱한 게 11.25라고 나와 있고, 두 개 또 곱한 게 19.25라는 범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했죠? 자, 근데 아직 안 끝났어. 한참 해야 돼. 자, 여기에서 두 근의 합이 A 이렇게 써있는데 그게 마이너스 A라면서요? 그러니까 바꿔서 쓸 거야. 마이너스 A로. 두 근의 곱이 B라면서요? 그러니까 또 바꿔서 쓸 거야. 2호는 B. 그러니까 A, B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게 된 거지. 근데 우리는 A 범위가 필요하지 마이너스 A 범위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곱하자. 위에 있는 요식은 마이너스를 다 곱해서 쓰면 A는 마이너스 9보다 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부등 방향이 바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네. 이제 시작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범위 안에 있는 지금 나올 수 있는 뭘 해야 되는 거죠? 정수라고 그랬잖아요. 네, 문제에서 A, B가.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는 정수는 A는 마이너스 8이랑 마이너스 7. 이게 A가 되는 거고, B는 몇부터야? 11부터 19까지가 B의 정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됐죠? 자, 그 다음에 한참 해야 돼요. 확인하는 게 너무 절차가 많아. 자, 이 문제는. 그래서 이거 너무한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타낸 거에서 다시 또 뭐 확인을 할 거냐면, 여기가 두 실근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근의 값이 서로 다르죠?
그러면은 판별식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서로 다른 두 식은이면 0보다 커야 되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라고 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b자리가 a죠? 그러니까 a제곱일 거고, 지금 a자리가 여기 1이죠? 네, 그러니까 얘는 1이고 얘가 b죠? 그러니까 4b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넘기시면 a제곱이 4b, 자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또 범위 안에 해당되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이 자리가 마이너스 8이었다면 64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대입했을 때 64보다 작은 거 쓰라는 얘기잖아. 네, 그러니까는 11 되고 12가 들어가면 되죠? 13 되고 14 되고 14도 되나? 4에서 4, 15 되고 15까지 되나? 네, 이렇게 되죠. 네, 15까지 되네요. 그죠? b가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a가 8일 때에는 이렇게 5가지를 넣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여기에 마이너스 7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마이너스 7을 집어넣었을 때는 49잖아. 49가 되니까 11이랑 12, 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A, B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네요. 경우를 먼저 다 써볼까요? 마이너스 8일 때에 11, 12, 13, 14, 15가 되고요. 마이너스 7일 때에는 11, 12. 자, 경우를 여기까지 우선 구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구해놓고 이게 이제 A, B 값이 이렇게 된 거죠. 자, 여기에서 네, 이제 A랑 B를 대입해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네, 반올림 한개 5랑 3이 되는 걸 이제 찾아야 되는 거야. 와, 이거를 또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 필요 없어요. 저거 구하려고 지금 한 거였거든요. 이제 다 이건 필요가 없고 경우를 다 구해놓고 이제 여기에다가 지금 1번부터 자, 이거를 다 대입하라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든가 근의 공식을 쓰든가 네, 요거를 해가지고 근을 구해서 그 근이 반올림이 되면 맞는 거고, 반올림이 돼서 5랑 3이 나오면 맞는 거고, 안 나오면 버리는 거고. 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뭐 예를 들어 하나 해볼게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좀 큰 수부터 먼저 하는 게 좋아요. 네, 큰 수부터 먼저 하는 게 값을 구하기가 조금 더 편하고. 네, 자, 우선은 제일 큰 수라고 생각되는 게 5번이잖아요. 네, 그럼 5번을 먼저 시작을 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5번이라고 생각했을 때 식을 새로 쓰면 자, 이렇게 되니까 얘는 인수분해가 되죠.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3으로 바로 인수분해가 되는 게 보이니까 x의 값이 하나는 5고 x의 값이 하나는 3이죠. 얘는 확인 안 해봐도 되는 거지. 어차피 딱 떨어졌으니까. 네, 인수분해가 무조건, 얘는 반올림하면 무조건 5랑 3이 나올 거 아니야? 네, 그냥 원래 숫자니까. 그래서 얘는 확인.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 찾은 거는 얘 된다 그랬어요. 그럼 그 다음으로 가는 거예요. 4번을 그 다음에 하죠.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4 0 이렇게 됐어요. 당연히 인수분해가 안 되겠죠? 네, 자, 그러면 근의 공식을 넣어야 돼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에다 대입을 하신다면 1분의는 쓸 필요 없고 얘는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 마이너스 h 14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자 이렇게 나오죠. 음수는 볼 필요가 없겠죠. 반올림한 값이 5랑 3이 돼야 되니까 음수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을 해줄 필요가 생각을 해줄 필요는 있다. 자, 필요가 없는 건 아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루트 2가 1점 몇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4 플러스 루트 2 4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생각하시면 얘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게 1점 몇에서 얘를 뺐을 때 나올 수 있는 값이, 근데 이거는 값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1.414 정도 되거든요? 루트 2가? 그러니까 5.414니까 범위 안에 포함이 되고요. 아까 5.5보다 작으면 되는 거였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빼면은, 그러면은 4 빼기 1점 몇 하면 2.414니까 뭐 2.6 몇이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얘도 2.5보다 크니까 3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4번도 범위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거는 루트 2 값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 좀 풀 수가 있어서. 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하겠죠. 3번을 하는데 이제 얘를 좀 이용을 해서 생각을 한다면 다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자, 3번에 나와 있는 거는 그냥 얘만 13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얘만 13으로 바뀐 거예요. 이 자리만. 다른 건 다 똑같잖아. 네, 바뀔 게 없어. 여기 4인 거 변하지 않아. 저 1, 2, 3번 하는 것 중에서. 그죠? 자, 근데 거기에서 여기가 13으로 바뀌었으니까 루트 3 정도 된단 말이야. 근데 루트 3은 이 3번을 계산하면 한마디로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루트 3이 1.5보다 크거든요. 1.73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이걸 빼고 더하면 범위 안에 없어. 그러니까는 4 더하기 1.73이 하면 5.7 정도 되니까 5.5보다 크죠. 그러니까 안 되고. 빼면은 지금 4 빼기 1.7 정도 하시면 2.3 정도 되니까 2.5보다 작기 때문에 범위 안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1, 2, 3번은 3번을 확인했더니 안 되니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확인을. 그래서 이 세 개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자, 이제 6번, 7번만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6번, 7번을 다시 확인해요. 문제가 거지 같죠? 자, 그래서 네, 제가 뭐 이런 문제를 내나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는 0. 자, 이렇게 되는데 얘는 인수분해가 돼요. 마이너스 3이랑 4, 마이너스 4고. 그러니까 x의 값이 하나는 3이 나오고 x의 값이 하나는 4가 나오게 되죠. 얘는 되죠. 네. 근데 얘가 안 돼. 그럼 얘는 안 되는 거야.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고, 지금 얘가 지금 범위로 생각해 보면은 얘는 됐으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지금 나와 있는 요 값이 지금 4.5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b 값이 작은 수는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네. 더 작은 숫자가 나올 거야. 네. 지금 4보다 더 작은 x 값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6번, 7번이 안 된다는 걸 알면 6번도 자연스럽게 안 된다는 걸 확인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8이랑 14랑 마이너스 8이랑 15만 범위 안에 답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자, a 더하기 b가 그래서 몇이냐? 얘가 a고 얘가 b니까 두 개 더하면 하나는 6이고 두 개 더하면 하나는 7이네. 네, 그래서 얘 값은 6이고 얘 값은 7. 이런 문제예요. 너무 어렵죠? 이 문제는.
너무 어려운 것도 있지만 너무 오래 걸리죠, 푸는데. 이렇게 푸는데 오래 걸리는 문제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데 괜히 이런 어려운 문제를 내가지고 이 정도 문제는 안 해도 되는데 있으니까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필요 없는 문제를 좀 설명을 하지 말까. 자, 다음 97페이지로 가요. 자, 중간에 좀 끊어야 되겠는데? 방금 이 문제 푸는 다음에 15분이 걸렸어. 네. 중간에 좀 끊어야 되겠는데? 다 못 풀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은 최고 실력 완성하기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스텝 2까지만 해봅시다. 네, 자, 너무 많아. 이거 어느새 걸리다. 자, 먼저 봅시다. 얘도 두 분의 합 3이고 두 분의 고 마이너스 5고. 자, 근데 이거를 두 분으로 하는 얘는 그래도 좀 쉽죠? 많이 우리가 해본 거잖아요. 얘랑 얘를 더해주면 되고 아까 했던 틀이랑 거의 똑같죠? 두 개를 곱해주면 되고. 자, 그래서 얘는 통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알파, 베타. 여기에다가 베타를 곱해야 되니까 베타의 제곱 플러스 1. 여기다 알파를 곱해야 되니까 앞에 놨으니까 알파의 제곱 또 플러스 1이 아니구나. 베타를 곱하면 베타. 얘는 알파.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고, 얘는 두 개를 곱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곱하기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대입을 하시면, 자, 대입을 할 수 있을 텐데 얘를 또 구해야 돼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여서, 자, 얘는 9 마이너스 플러스 10 19.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합은 마이너스 5분의 19 플러스 3.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22.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곱은 마이너스 5분의 얘는 뭐냐? 마이너스 5 더하기 3 더하기 1. 그러니까 마이너스 5분의 1. 맞죠? 네. 아니다. 플러스 5분의 1. 마이너스가 맞네. 플러스 5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그냥 식 쓰시면 되죠? x제곱, 합은 부호 반대로 쓰고 곱은 그대로 쓰고. 이렇게. 그래서 17번의 답은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18번. 자, 두 분이 아까 곱을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의 2차 항의 개수를 A로 놓았더니 뭐 이렇게 됐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두 분의 합을 또 생각하죠? 마이너스 A분의 B. 두 분의 곱은 A분의 C 썼는데 얘가 근이라면서요. 네, 그래서 근으로 하는 식을 만들어라.
그래서 또 합과 곱을 또 만들어야 되겠죠? 얘가 근이라 그랬으니까 2개 더한 거, 2개 곱한 거, 뭐 이제 비슷비슷하죠? 이런 것들은. 자,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서 써보니까 얘는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2분의 합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ab 곱하기 마이너스 ac, 그냥 ac니까 a제곱분의 마이너스 bc라고 곱을 쓰게 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얘 가지고 우선 식을 만들어 보면 x제곱 부호 반대니까 네, a분의 b-c x 그 다음에 그대로니까 마이너스 a제곱분의 bc는 0이라고 우선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식을 이렇게 썼는데 뭐라 그랬어요? 이제 그 식이 2차항의 개수를 a라고 놨다 그랬으니까 a를 곱하셔야죠. 네, 지금 a가 아니잖아요. 이 2차항의 개수가. 그러니까 a를 다 곱해주시면 a제곱 ax제곱 플러스 b-c의 x 마이너스 a분의 bc는 0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지금 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b가 얘야죠. 마이너스 b는 b-c 이렇게 쓰시면 c가 2b라고 바꿔서 쓸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c는 얘잖아. 자, 이렇게 나타내게 되니까 c를 이거 넘기셔서 마이너스 bc가 ac가 되고 c를 약분해 주시면 네, 되는 거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b 뭐 이렇게 나왔겠죠. 네.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그 다음에 c는 2b 맞고, 그래서 다 된 거죠? 잘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식을 문자를 통일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랑 얘를 이용해서 지금 문자를 통일시킬 수 있는 건 지금 보니까 b를 통일시킬 수가 있잖아요. 네, 이쪽도 b가 있고 이쪽도 b가 있으니까 c 자리에 지금 2b라고 바꿔서 쓰시면 되고요. a 자리는 마이너스 b라고 바꿔서 쓰시면 마이너스 bx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2b가 0이 돼서 마이너스 b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나오게 돼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2랑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하니까 x는 마이너스 2, x는 1. 근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근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18번이요. 다음 19번. 자, 19번은 절대값이 나와 있죠? 네, 절대값이 나와 있으니까 이 안에 있는 요 값이 양수냐 음수냐로 2번 계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등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냐면, 자, 이 절대값 안에 들어가서 0이 되는 값을 먼저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x가 2가 들어가면 0이 되죠. 네,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삼아서 여기에다가 x는 2를 먼저 선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이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범위가 정해지는 거고, 왼쪽은 2를 기준으로 2보다 작은 쪽이라고 이렇게 범위를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절대값 값이 얘는 양수일 때를 얘기하는 거고, 위 왼쪽은 얘가 음수일 때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게 범위야. 자, 그래서 얘가 양수일 때를 계산을 하면 얘를 그대로 꺼내면 되겠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에 x-2는 1이라고 쓴 거를 계산해줘서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답이 있으면 되는 거고, 없으면 버리셔야 되는 거야. 자, 얘도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붙여서 꺼내겠죠? x제곱에 얘 부호 반대로 꺼내면 얘가 플러스로 바뀔 테니까 그냥 플러스 x-2는 1이라고 이렇게 식을 쓰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계산하면 마이너스 3. 자, 우선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따가 계산할게요. 플러스 2니까 넘기면 플러스 1. 자, 이렇게 나왔어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인수분해 당연히 안 되니까 근해 공식을 썼겠죠? 네. 근해 공식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나와 있는 거 근해 공식. 근해 공식도 제대로 안 나와 있네. 자, 그냥 쓸게요. 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플러스 12.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 자, 이렇게 나왔어요. 루트 13이 4점 몇이잖아요. 4점 몇에서 지금 1 빼면 3점 몇이에요. 3점 몇을 나누기 2하니까 1점 몇인데 얘 2보다 작은 쪽이라 그랬죠. 그러니까는 지금 얘는 둘 다 돼요. 네. 확인이 되는 거죠? 지금 써놓을게요. 둘 다 되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3도 계산하면 4점 몇에서 1 빼니까 3점 몇을 나누기 2한 거니까 1점 몇이 돼서 2보다 작은 쪽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답이 되고요. 당연히 두 번째 거는 음수니까 2보다 작은 쪽에 무조건 포함이 되겠죠. 얘는 계산 안 해봐도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둘 다 답이에요. 이거 계산한 거. 이제 얘를 계산하죠. 얘도 근해 공식에다 대입하면 그러면은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4 H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루트 안의 값이 음수가 나오네요. 얘는 해가 될 수가 없죠. 네. 그럼 답은 이거. 이것도 고등학교 문제가 되는 거여서 이렇게 푼다는 거를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는 23번. 활용 문제네요.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값을 두 사람이 원형 트랙의 정반대편에 있고 A, B 동시에 각각 일정한 속력으로 서로 마주보고 출발을 해요. 을은 이렇게 돌아서 여기로 와야 되고 값은 이렇게 돌아서 여기로 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만나게 되는 거를 생각을 한 거네요. 일정한 속력으로 서로 마주보고 출발하는데 을이 200m 달린 후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만났어. 얘가 요만큼 가고 얘가 요만큼 갔을 때 만난 거죠, 지금. 근데 을이 200m 갔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0이네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만났고 값이 A 지점을 120m를 남겨놓고 두 번째로 만났어요. 값이 A 지점을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돌고 있는데 한 바퀴 돌기 전에 여기랑 을이 여기 한 바퀴 돌기 전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한 번 더 만났다는 얘기네요.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가 120m 남았대. 네, 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랬을 때
두 트랙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트랙의 둘레의 길이를 뭐 어떻게 써야 되냐 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뭐라고 써있니? 단 두 번째 만날 때까지 두 사람은 트랙을 한 바퀴 돌주면 된대. 그렇지. 아직 한 바퀴를 못 돌았지. 여기까지 얘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와야 되고 얘도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한 바퀴를 못 돌 상황인 거는 확인이 됐네요. 자, 그러면 지금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x를 뭐로 정해야 되냐? 트랙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근데 트랙의 둘레의 길이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반만 처음 출발할 때가 마주보고 있다고 얘기한 거는 원의 둘레가 절반이란 얘기예요. 네, 절반이란 얘기니까 우선 여기서부터 여기를 모르니까 x라고 이렇게 정해주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절반이었으니까 이렇게 x가 될 거라고. 그러면은 둘레가 2x가 된다는 거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둘레가 2x예요.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상태에서 제일 처음에 이제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a는 여기서 이렇게 돌다가 여기까지 왔죠. 근데 방금 둘레가 2x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120m 들갔다며. 네, 그러니까 전체 둘레에서 120m가 부족했을 거야. 네, 그죠? A가 간 거리는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또 뭐가 있냐? 여기가 200m까지 갔을 때 만났다 그랬죠? 네, 그러면은 여기는 당연히 얘가 간 거는 x에서 200m를 뺀 거겠죠. 네, 요 길이는 요게 x였을 테니까 얘가 200m 이렇게 왔으면 여기는 x에서 200m 뺀 거리. 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거 확인을 해줘. 자, 그래서 그 부분을 또 확인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네. 색깔을 다르게 해서 B가 여기서 두 번째로 만나 여기까지 갔다는 얘기는 요만큼이 x였고 요만큼이 120이었으니까 얘는 x 플러스 12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B가 갈 수 있는 거를 표현을 해주면 B는 200m 갔고 첫 번째에는, 두 번째에는 x 플러스 120만큼 간 거예요. A는 처음에는 x 마이너스 200만큼 갔고 두 번째 만났을 때가 120m 부족하니까 2x 마이너스 120만큼 이렇게 간 거야. A, B를 따로따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죠. 자, 표현을 했을 때 그러면은 지금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는 그 다음에 뭐라 그랬니? 마주보고 출발했다. 두 사람 처음으로 만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났고, 그러면 어차피 A랑 B에 합쳤을 때 그 거리, 이동한 거리가 똑같아야 된다. 근데 요거를 좀 생각을 해줘야 되겠네. 거리의 B가 똑같다는 거를 생각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나타내고 있는 거에서 식으로 나타내면은 요거 대 요거 이거의 B나 이거의 B가 같다는 얘기거든요. 같이 어차피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x-200 대 2x-120이랑 얘도 어차피 B가 일정하니까 200 대 x 플러스 120의 B는 똑같아야 된다. 요게 식이 되겠네요. B가 일정하다는 걸 생각하시면. 그래서 요게 A, B를 정해주시면 B를 이용하셔서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실 수 있게 되는 거고. 자, 그런 다음에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끼리 곱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x-200 곱하기 x 플러스 120이랑 200 곱하기 2x-120. 자,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x제곱에 마이너스 80x에 마이너스 곱한 뭐냐 24 0내기 요거랑 400x 마이너스 이게 곱하면 얘도 이거네.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없어지겠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80x가 0이 돼서 x로 묶으면 480이니까 x가 그러면은 480m? 그러면 트랙의 둘레의 길이는 960m? 이렇게 나와야 돼요. 맞냐? 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만났다는 거는 거리가 같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지. 얘도 좀 식 세우는 게 너무 어렵죠? 네. 자, 문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여서 네, 이런 방식으로 우선 하겠습니다.